안녕하세요. 유행통신입니다. 연일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파도 끝난 적이 없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검사를 안 한 것만으로 숫자가 줄어들자 1파를 끝내고 2파가 끝났다고 하고 현재 3파까지 왔는데요. 명목상이지만 1파, 2파에 이어 현재 지금까지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붕괴라는 단어입니다. 의료 붕괴는 환자들의 포화로 병상이 없어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본은 연일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병원은 제 기능을 못하는 말 그대로 의료 붕괴 상황이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이 자택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그 수가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관리 방식과 더불어 그만큼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의 내용을 통해 현재 심각한 일본 자택 대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전국의 자택 대기자는 1월 13일 기준 3230명으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쿄 8927명, 두 번째로 많은 가나가와현이 4082명이라고 합니다. 1월 13일 기준이면 지금은 더 늘어났을 테고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집계되지 않은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자택 대기에 대한 큰 문제점인 현재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생명을 잃는 케이스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작년 12월 이후 8개 도도부현에서 적어도 17명이나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적어도 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알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을 말이죠. 방송에서는 불안해하는, 입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택 대기자가 매일매일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고 무엇에 곤란해하고 있는지 소개를 합니다. 이 여성은 아무리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말해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토에서 대학생아들과 둘이 생활하고 있는 A상은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평소에도 산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A상은 지병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희망하자 보건소에서는 A상이 현재의 증상과 상황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고 하네요. 보건소가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A상이 촬영한 영상에는 가혹한 자택 대기 생활이 보였습니다. A상은 오늘은 양성이 판명되고 1일째 밤이지만 보건소에서 연락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며 자택 대기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동거하는 아들의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집 환경을 보여주는데요. 아들과 생활하고 있는 집은 화면과 같은 구조로 둘 사이에 있는 것은 겨우 창호지벽뿐이고 화장실이나 목욕탕은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도 밀접 접촉자로 지정되었고 호흡기 질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게 되면 말해달라고 했었지만 결국 보건소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으니 모자지간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상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니 이대로라면 집이 쓰레기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쌓여진 쓰레기들을 어떻게 버릴지 모르니 점점 쌓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일본의 감염 대책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택 대기자들에게 바이러스 마크가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건소 직원이 집 앞에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대기자들은 쓰레기들을 그 봉투에만 넣는데요. 그리고 그 쓰레기들은 전담 직원이 회수해 가죠. 자택 대기 3일째 A상이 불안이 커질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교토부 지사가 자택에서 대기 중인 분들이 돌아가신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그것을 본 A상은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고령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요. 이에 보건소의 대답은 입원할 곳을 급하게 찾고 있다고 대답은 했지만 감염이 판명된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A상은 자택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8일에 양성인 것을 알게 된 B상은 호텔 대기를 희망하는데 그 이유는 동거를 하고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B상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조만간 호텔에서 대기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대기할 호텔이 결정되는데 2-3일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자택에서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자택 대기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B상과 동거하는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는 식료품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밀접 접촉자가 되었기 때문에 둘 다 자유롭게 장을 볼 수가 없어 겨우 얻은 것은 빵과 컵라면이 식료품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양성 판명으로부터 4일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내용은 대기할 호텔이 없어서 자택 대기로 바꾸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기할 호텔을 찾지 못하여 일주일간 어머니와의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B상.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 맙니다. 어머니에게 갑자기 발열이 생겼고 PCR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B상의 어머니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입원을 희망했지만 결국 어머니도 자택 대기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B상은 틈나는 대로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옮겨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후 방송에서는 이 두 명의 자택 대기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패널들이 의견을 말하는데요. 내용은 이것이 일본의 의료 붕괴다. 정치인들은 1파, 2파 때 무엇을 한 것인가 와 같은 그동안 계속해왔던 말들을 리플레이처럼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교포 2세이고 모델로 활동 중이신 안미카 씨의 말 중에 인상이 깊은 것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싱글맘인 친구가 있는데 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해서 아직 아이가 어리고 부모님들은 전부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현재 양성으로 어린아이와 함께 자택에서 대기 중인데 만약 자신이 중증화가 진행된다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또한 밀접 접촉자라서 그런 아이를 맡아줄 기관이 아예 전무하고 부모님은 너무 멀리 사시고 고령이며 사회인식 때문에 친구나 지인들에게 맡기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며 안미카 씨는 사회 취약층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 친구분이 중증화가 진행돼 버린다면 그 아이는 어찌 될까 생각을 해보니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리고 그렇게 감염이 되어도 자택 대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중 고령이신 분들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생명보다 올림픽 유치에 더 신경을 쓰며 코로나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도 될 정도니까요. 일본 정부의 마지막 희망인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정말 이후의 일본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끔찍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